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에도시대 산키인코타이 수행을 위해 고국을 떠나 기나긴 여행을 통해 에도 근무를 강요받았던 다이묘와 가신들의 속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번 재정을 탕진해가면서 에도 근무를 해야만 했던 다이묘와 가신들은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불만을 감추어가면서 에도 생활을 인내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농민들과 별도 인력 계약을 맺어가면서까지 에도 다이묘 저택에 화려한 정원을 만들고 유지보수까지 해온 다이묘들의 에도 생활을 보면 오히려 은근히 에도 생활을 즐겼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산키인코타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이묘는 1년은 본국에서 근무, 1년은 에도에서 근무하는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묘만 에도와 본국을 왔다 갔다 했을 뿐 본처와 자식들은 에도의 인질로 잡혀 있어야만 했는데요. 즉, 에도 시대 1세대 다이묘들 이후 태어난 다이묘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에도에서 태어나 유년, 청년 시절을 에도에서 보낸 도시남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이묘들은 에도의 본처와 본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인질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본국에는 첩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었던 것이죠. 본국에 있는 첩의 자식들은 대부분 다른 가문의 양자로 보내지거나 야카이모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국에서 함께 고생한 가신들이 뜻을 합쳐 첩의 자식을 후계자로 내세우려 한다면 에도의 오랜 기간 주재해 있던 가신 그리고 에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후계자 연합 세력과 당연히 대립하게 되겠죠. 같은 번 사람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근무하는 자들과 도시에서 근무하는 자들 사이의 갈등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이러한 갈등의 근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가타리.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종 문헌으로부터 확인된 번 1년 경비와 그 경비 중 에도에서 소모하는 경비 그리고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번의 규모가 제각각이고 경비가 확인된 연도 또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번끼리의 절대 금액 비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적게는 1년 경비의 43%에서 많게는 1년 경비의 78%를 에도에 체류하는 인원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 전역의 번으로부터 1년 경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에도에 투입되는데 에도의 상공업과 소비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산키인코타이가 없었더라면 에도에서 사용되었던 경비들은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도대체 이 많은 액수의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던 것일까요? 후신으로 불리우던 대규모 토목공사가 에도에서 사용되는 주요 비용 중 하나였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절 또는 신사를 수리하거나 강이 범람해서 농지를 황폐화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 강가에 둑을 쌓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다이묘들에게 처리하도록 명령하게 되죠. 이렇게 소모되는 예산이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다이묘 또는 에도 근무 가신들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에도 생활을 위해 소모되는 비용을 본국에서 근무하는 가신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해 줄 수는 없었겠죠. 일본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음식들과 기녀들을 활용해 접대 장소로 자주 활용되던 곳 중 하나가 막부 공인 유곽인 요시와라였는데요. 에도 시대 초기에는 요시와라에 다이묘들이 출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이묘와 일부 가신들의 향응을 위해서도 예산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막부 측 간부들에게도 잘 보여야 하니 이러한 접대비 사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에도에서 근무하는 다이묘든 가신이든 그다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번 저택 안에 노 같은 전통 악극 공연을 위한 무대를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고 에도 근교 농촌 백성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엄청난 규모의 정원을 만들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도에서 소모되는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본국에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쥐어짜고 쥐어짜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들은 가보지도 못한 에도에서 소모되고 있으니 에도에서 근무하는 가신들과 본국에서 근무하는 가신들 사이에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시대극에도 종종 등장하는 본국 근무 가신들과 에도 근무 가신들 사이의 암투 배경에는 돈을 버는 자와 돈을 쓰기만 하는 자 사이의 반목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노가타리. 우에스기 가문의 요네자와 번 같은 경우에는 우에스기 켄신이 축적해 놓은 15만 냥의 금전을 손에 쥔 채로 에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네자와 번 4대 번주인 우에스기 쯔나노리는 주신구라 스토리에서 아코번 번사에게 목이 잘린 기라 고우츠케노스케의 아들이었는데요. 요네자와 번의 양자로 보내져 우에스기의 대를 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4대 번주 시절에 연평균 2만 5천 냥 가량의 예산을 에도 저택에서 소모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용에는 실제 아버지인 기라 코우츠케노스케의 저택 확장 공사뿐만 아니라 기라 가문의 빚까지 대신 짊어지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치뿐만 아니라 다이묘 자신의 개인적 혈연 관계에 의해 본국 예산의 상당 부분이 에도에서 증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아이즈 120만석 영지 규모를 자랑하던 우에스기 가문이었습니다만 4대 번주 시절에는 15만석 규모의 중소 다이묘가 되어 있었는데요. 요네자와 번은 4대 번주 집권 중 우에스기 켄신이 모아둔 15만 냥까지 모두 탕진해버리면서 번 재정 파탄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모노가타리. 막부가신 기라 고우츠케노스케가 아코번 번주 아사노 나가노리에게 칼빵 맞은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키라가 아사노 나가노리에게 시골 사무라이라고 도발했던 것이 아사노가 칼을 뽑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겐로쿠 시대에 간행된 다이묘 평판기에는 아사노 나가노리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는 유소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가로에게 맡겨두기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영지인 아코번 정치에 전혀 흥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언급한 다이묘 평판기 책에는 히라도번, 번사들에 대한 평가도 엿볼 수 있는데요. 초대 번주 마츠라 시게노부와 함께 에도에서 근무하는 번사들은 대부분이 에도 출신 신참으로 기량 좋고 용모 단정한 자가 많기는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에도 시대가 시작되고 불과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의 평가인데요. 에도 시대 극초반부터 에도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번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막부 말기 미토번 가신 후지타 토호코는 자신의 저서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에도에서 근무하는 번사들은 미토번에서 근무하는 번사들을 시골놈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토번 근무자들은 에도 근무자들에 대해서 경박하기 짝이 없으며 번 정치에 방해만 되는 놈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막부 말기까지 지속된 상낀 코타이로 인해 에도 근무자들 그리고 에도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재정 마련에 피로감이 극에 달한 본국 근무자들 사이에 큰 반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아이즈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에도에서 소모되고 있는 막대한 비용과 가신들 사이의 반목을 걱정하고 있던 아이즈번 가로 사이고 타노모는 구대 번주였던 마츠다이라 가타모리에게 비용 절감을 이야기했다가 미움을 받게 되는데요. 2007년 테레비 아사히 계열에서 방송된 신춘 스페셜 드라마 백호대를 보면 신정부군에게 끝까지 저항하려는 가타모리에게 항복을 권유하다가 여전히 미움을 받고 결국 전투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추방당하고 마는 사이고 타노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비용 절감 이야기를 꺼냈다가 미움받은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에도에서 태어나 16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본국인 아이즈에 발을 디딘 갓다모리는 막부의 끝까지 충성했던 의인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국인 아이즈의 가신들에게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막부 말기 교토 수호직에 임명되어 교토로 향했을 때에도 공명심에 불타 아이즈번 비용을 물쓰듯 썼으니 본국에서의 평가가 좋을 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상낀 코타이가 낳은 또 하나의 현상인 도시남자와 시골 사내들 사이의 갈등 구조가 번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설마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상키인 코타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폰닷컴에 수록된 고바야시 아키라 씨의 기고문과 1998년 지즈교노 니혼샤에서 발행된 에도 다이묘 알면 알수록 이라는 책, 그리고 2021년 3월에 NHK에서 방영된 영웅들의 선택,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라 우에스기 쇼잔 재정 재건의 키라는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 한층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